참 이 세상이 말이죠. 이 이재명 대표는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안 만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요.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 제안을 한 이후에 그러면 현재 박찬대 이 권한대행 있지 않습니까? 네. 박찬대 권한대행하고 지금이라도 합시다라고 했더니 박찬대가 겁이 났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 경제 문제도 많은데 뭐 그거 갖고 할 지금 시간이 있나요? 뭐 네. 이렇게 지금 거절했습니다. 왜 한동훈 대표만 피하는 거죠? 이재명도 그러니까요. 피하고 박찬대도 피하고. 그러니까 뭐 꼬랑지 내리고 뭐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근데 오늘 이제 또 방금 전에 네.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요거를 네. 도망간 박찬대, 꼬랑지 내리고 도망간 박찬대에 네.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가 자근자근 한번. 찬대야 토론하자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이따가 우리 조금 공개할까요? 이따가 네. 여러분 또 기다리시니까 조금 이따 저희가 따끈따끈한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옛날 집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 김홍거리가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예, 팔아먹었죠. 100억 원대 팔아먹고 뭐 세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팔아먹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동교동계 뭐 민주당 내에서 이거 다시 우리가 사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을 산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안 팝니다. 안 다시. 팝니다. 뭐하러 팔겠습니까 지금? 돈을 더 준다고 그래야 팔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로 자, 그거죠. 그렇게 이제 안 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데 정청래가 오늘 참 기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거를요 국고로 사자, 세금으로 사자. 아니 아들놈이 지금 자기 그 상속세 못 내겠다고 지 있는 집 세 채는 안 팔고 그거 하려고 집을 팔아먹었는데 그걸 그러니까요. 왜 국고로 지금 사요?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유언을 그 아들인 김홍걸이 네. 저런 식으로 진짜 그 부모님의 소중한 유언을 진짜 무시하고 저렇게 일탈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책임을 왜 국민 혈세로 메꿔야 되죠? 저 국회의원 맞아요, 저 사람? 아니 집이 네. 또 재산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김홍걸이요 강남과 그다음에 마포와 고덕동에 집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채죠. 예. 강남 집만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 팔아 세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는 팔기 싫고 그다음에 세금은 내야 되겠고. 예. 자 그러니 이제 제가 아버지 엄마가 물려준 거 그냥 다 홀라닥 팔아먹고. 예. 그러니 이제 그걸 가지고 동교동 애들은 뭐 박지원은 자기 가진 돈 6억 원을 뭐 투자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세금으로 사자고요? 미쳤어요? 세금이 그렇게 쓸 데가 없습니까? 김홍거를 데려다 놓고 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던 간에 김홍걸이 뭐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뭐 그걸 팔았다는데, 그러면 그 100억에 처분한 그거 갖고 다 100억을 다 세금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금 일부 내고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거기서 해결 방안을 찾아갖고 좀 모자란 돈을 어떻게 뭐 박지원이 6억 내고 뭐 정청래, 그러니까 당신 또 얼마를 내놓을 건지를 생각해야지 왜 거기다가 김홍걸이 아닌 말로 그 불효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왜 국민 세금을 거기다 투입해하고 해결을 해요? 야,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김홍거리가 팔아먹고 챙긴 걸 갖다가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저걸 다 메꿉니까? 그러니 25만 원 그 뭐 14조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습게 하는 다 거죠. 뿌리자. 돈 뭐. 그러니까 왜냐? 본인들은 세금을 제대로 안 내니까. 그러니까 내 돈 아니면 된다 뭐 그런 거죠. 참 세금이 무슨 자기 뭐 주머니 돈도 아니고 삼지 돈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참 이 김홍걸이라는 작자의 행태 제가 뭐 진작부터 뭐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참 김홍걸도 그렇지만 정말 찌질한 참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그 자기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가택연금 50차례나 거치면서 끝까지 거기서 지켰던 그런 집을 저렇게 팔아먹고 이제 와서 또 저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저 행태를 보니까요, 야 정말 좀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라는 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건 저건 정말 후한무치한 거죠. 후한무치한 거죠. 네.
자, 조금 있으면요, 안세영 선수가 이제 귀국길 올라서 곧 도착을 할 모양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제 도착을 하면 여러 가지 아마 이야기를 본인이 하겠다고 그럽니다. 배드민턴 협회에서 보내줬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오늘 아침에 열받았던 게 이 김택규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이 있어요. 이 미리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갈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계는 안 나온 것도 나도 의아하다. 뭐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그 병원에 이 오진한 거는 그거는 이제 몰랐다. 아니 7년 동안 그 정말 세계 랭킹 1위 아니겠습니까? 1위인 선수가 꾹꾹 참고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 국가대표 안 하겠다고는 그런 입장도 밝혔는데 네. 아무 갈등이 없다고요? 도대체 이 협회장 맞아요? 정말 저도 철면피예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 중에 부상 오진 문제는 그 이제 의사 또는 뭐 병원의 문제겠지만 트레이너 지원 요청도 네. 받아들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는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 아닌가요? 네. 이게 정말요. 이제 이 협회 하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우리나라 스포츠 협회가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축구 협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배드민턴 협회, 배구 협회는 선수들 뭔가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회식 시켜준다고 김치찌개 그냥 회식 시켜줬잖아요. 김치찌개 회식 네. 우승했는데. 야, 그것도 김연경 선수가 나중에 자기 돈으로 뭘 사주기도 하고. 네. 거기다가 뭐 사격 연맹은 또 이번에 연맹 협회장이 또 바로 또 사퇴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병원 원장인데 뭐 체불 임금이 많아갖고 뭐 사퇴했다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체육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수천억 정도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대한체육 이경 체육회장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계종부 신도협회장인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분이 잘 나가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네. 계속 또 연임하겠다고 그러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협회들은 이렇게 개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정말 선수들이 본인의 청춘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금메달 따고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어른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네. 선수들에게 정말 눈물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참 모범을 보여야 될 사회 지도층들이 참 젊은이들 보기가 부끄럽죠. 아니 뭐 아무 갈등이 없다고요? 이렇게 7년 동안 꾹 참았는데 협회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도 바보고. 예? 참. 이거 진짜 국민들 앞에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들 기만하는 것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참 진짜 저는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정보사 문제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사 사령관하고 여단장이요. 지금 소송을 벌였는데 이게 보니까요. 정보사 사령관은 이 여단장은 이쪽 전문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여단장은 이 북한 공작 전문 출신인데 준장인데 네, 준장. 사령관은 준장인 소장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딴 데서 하다 왔대요. 근데 후배랍니다. 육사 3기 후배래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벌이면서 이 소송장 안에 우리가 비밀 공작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네, 뭐 관계토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은퇴한 이제 그 정보사 요원들 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밀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 그런 이름과 내용까지 전부 다 이 소장에 다 담았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지들끼리 이게 도대체 무슨 치고받고 소송 좀 하면서 국가 기밀을 또 그 소송 서류 안에 그 고스란히 다 노출을 시키고. 예. 이게 뭐 오피스텔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아마 공작 작업을 한 모양인데, 야, 전 진작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정보기관들 있잖아요. 네.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쉽게 이렇게 보시고 그냥 그 국정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국정원도 지금 정상화가 덜 됐잖아요. 네, 덜 됐죠. 정보사가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신경을 쓰고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더군다나 저는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데 후배가 지금 3기 후배가 사령관이 되고 그다음 밑에가 여단장이 되니까 이게 잘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신원식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좀 적극적인 수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 지금 정말 우리나라의 그 대북 정보를 취합하는 중요한 기구인데 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도록 그냥 방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예, 이것도 뭐 터진 거 자체가 문제지만 터진 이후에 그 리스크 관리도 실패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게 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통치권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정보. 즉 밑에 있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빨리빨리 수립을 해야 돼요. 근데 제 느낌은 이거를 그 중간에서 많이 차단하는 분이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단도직입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호가호위하는 인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대통령 이거는 정말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이걸 파악을 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한 빨리 해결책을 내야 됩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보기관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국방위와 정보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문제에 대한 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네, 이 맞습니다. 국민들이 보시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이 중요한 정보기관들이 뭐 비밀 다 유출되고 서로 싸우고 집어 던지고 이런 일이 국민들이 다 안다는 게 이게 말이 되고 지금 이 철수한 요원들이 지금 보니까 수당도 없이 무슨 뭐 대책도 없대요 지금 이 요원들이 들어와서 이러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싶겠습니까? 제발 좀 빨리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슨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는 보니까 백인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농민 출신 뭐 등등 그다음에 이제 군 출신입니다. 네. 했고 한데 이게 아무래도 보니까요. 이 미국도 보면 이번에 원래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유력했는데 이분이 또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 전쟁 이게 됐고 또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또 유대인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배제를 했고 미네소타 주지사 지금을 선정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백인의 좀 대표성. 예.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보면 중산층 이하의 백인, 러스트벨 출신 백인의 어떤 표를 많이 가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를 좀 겨냥한 저는 인선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기 이력에 나오지만요. 뭐 미국의 그게 엘리트 코스를 겪은 거친 아니죠. 사람들은 아니에요. 60대의 보통의 평범한 백인 남성,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브래스카 뭐 주립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육군 방위군 사령관으로 가서 그것도 장교도 아니에요. 네. 상사로 제대를 했어요. 상사로. 예. 그러다가 이제 미네소타 연방 하원 의원을 육선을 한 다음에 주지사를 한 거니까 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좀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뭐 그 초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뭐 그런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출신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리슨 대통령 후보하고 좀 대비되는 그래. 그 이미지로 아마 부통령을 선정한 것 같아요. 참 미국 정치가 이미지 정치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이런 선거 기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아마 유념해 봐야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투세 문제를 둘러싸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공세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토론을 한다고 그랬다가 찬대야 토론하자. 그러니까 찬대가 막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피해가요. 그러면서 또 이재명은 난 지금 저 윤 대통령하고 상대할래. 윤 대통령한테 또 영수회담 합시다. 또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즉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민생 문제를 놓고 굉장히 저돌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 먼저 하고요. 어제 이 국회 야당 측 이제 방통위를 찾아가서 아주 깽판을 친 모양입니다. 근데요, 이 김태규 부위원장이 아주 그 당차게 대응을 잘했어요. 강단이 있어요. 무슨 깡패요? 어디 와서 이래요? 뭐 아주 그냥 세게 당차니까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아니 세상에요. 기소를 해놔놓고 탄핵 소추를 해놔놓고 증거 찾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그 이야기 함께 조금 전에 검찰이 이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요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